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한 뒤 독극물 사고 신고가 급증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각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빗장을 푸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대 내 군용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창고 화재는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 내린 직후에 발생해 습기로 인한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38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7명, 지역 발생이 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나 전체 사망자는 243명이 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5명이 확진됐고 전체 해외 유입 환자는 1,0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3명, 대구 1명, 충남 1명 등 3개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14개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81.6%인 8,764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731명입니다. 정부가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되고 다른 분야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학생들의 등교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등교를 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급식 위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한 조당 1인 2장에서 1인 석 장으로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그동안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석 장씩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인 석 장 구매 방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리구매에 한해 오부제 적용을 완화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하면 증명서에 적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부처님 모신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초중고 가정에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 지원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식재료 공급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 명으로 4만 원가량의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공급 방식은 현물 배송과 온라인 쿠폰, 농축수산물 전문 매장 직접 구매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노래방이나 PC방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불씨가 아직 꺼진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방문 방역과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가리봉동 주민센터에서 왔어요. 네네. 오늘 저희가 방역 소독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동네 PC방을 찾았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까지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공용 물품을 일일이 소독합니다. 최근 PC방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방역 봉사자들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라서 PC방에 와서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학교에서 이게 퍼지면 큰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이제 소독을 많이 하고 한동안 손님이 뜸했던 지하 노래방에도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인 만큼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내고 소독약을 뿌립니다. 침이 튀기 쉬운 마이크나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리모컨을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노래방에서는 손님이 이용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소독약을 이용해 꼼꼼히 닦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영업 중단 권고가 내려졌던 PC방과 노래방 같은 사업장들이 속속 문을 열고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감염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니라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과 시설별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적인 수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법령 개정안도 함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도 사업장마다 방역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주고 경찰과 함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서 불편한 소통 대신 편리한 단절을 선택하는 생활 방식의 진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기정원 기자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은 방역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당들이 매장 식사 대신 배달에 힘쓰고 상점들이 온라인 판매로 눈을 돌린 건 세계 공통. 미국의 유명 애널리스트 메리 미커는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크게 앞당긴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확산하면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은 2달 만에 사용자가 4배가량 늘었고 인스타카트와 도어대시 같은 미국에선 부진했던 식료품 배달 플랫폼도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넥스트도어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사용자가 절반가량 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도 기술이사 CTO도 못한 디지털 전환을 COVID, 코로나19가 이끌고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불편한 소통 대신 편리한 단절, 비대면, 비접촉의 언컨택트 사회로 가는 생활 방식의 진화를 코로나가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그 과정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일상적으로 언컨택트를 더 많이 겪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10년 후에 바뀔 것이 이제는 2, 3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늘면서 사람이 소외되는 영화 속 세상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의 극복은 단순히 전염병 확산을 끝내는 것을 넘어 생활 방식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퀵서비스 배송에 나선 수영 강사, 무대를 잃은 신인 배우, 입사 원서를 넣을 곳이 없는 취업 준비생, 이른바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10년차 수영 강사 박준모 씨. 평소라면 강습을 준비할 시간이지만 이제는 오토바이에 앉아 퀵서비스 앱을 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강생이 절반 이상 줄어 수영장 운영이 중단됐고 이달부터는 3개월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배송 일을 시작한 겁니다. 동종업계 내에서 이직의 기회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급한 대로 우선은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집에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지난 2016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김지성 씨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대학로 일대 민간 소극장 140여 곳 가운데 80%가 공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대에 설 기회도 이제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돈을 내 가지고 사설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지금 벌이가 없으니까.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1년 반째 공부하고 있는 이동균 씨는 시험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공채를 진행하던 주요 공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감감무소식인 탓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기업이 언제 뜰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언제 또 밀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아직 많이 불안하죠. 지난 3월 임시휴직 상태인 경제활동 인구는 무려 161만여 명.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휴직자들이 언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안개 속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세대로 불리게 된 청년들에겐 5월을 앞둔 봄바람도 시리게만 느껴집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주 노동자 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체, 이주 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어제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이주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민들은 내국인보다 뒤늦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고 긴급 재난지원금에서도 거의 소외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중국 출신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도 넘쳐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올해 안에 4억 달러 이상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방역 모델인 K방역을 경제협력의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외 경제협력기금 EDCF에서 4억 달러 이상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서 1억 1천만 달러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3년간 신남방, 신북방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직전 3년의 2배 이상인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한 뒤 각 주에서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의 헛발질로 대선은 물론 상원 선거까지 위험해졌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약하고 살균제에 노출되면 빨리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대뜸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법으로 몸에 자외선을 쬐거나 소독제를 주입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이 같은 발언이 있은 뒤 뉴욕시에서는 독극물 사고 신고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수백 건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자 주지사까지 나서서 경고문을 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It's just really sad to that our president is just so naive to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human biology that he would think about, saying something like that. It just doesn't make sense to me.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은 SNS를 통해 퍼지며 비판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헛발질에 공화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격전지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백악관 참모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해십 선임 보좌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최대의 경제적 충격 상태라며 앞으로 대공황 시절 보았던 수준에 근접하는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문우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5월과 6월 경제를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7, 8, 9월 경제가 진짜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 석 달 동안 성장률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음 달 15일 이후 일부 사업체가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6일 기자회견에서 내달 15일 비필수 업종 폐쇄 명령이 만료된 후 뉴욕주에서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일부를 먼저 재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적인지, 사업 재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개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온 스페인에서 부모와 동행을 전제로 14살 이하 어린이들의 외출이 허용됐습니다. 이탈리아도 봉쇄 조치의 점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마드리드에 사는 테론 씨 3부자가 마스크를 쓴 채 동네길 산책에 나섰습니다. 거의 6주 만에 만끽해보는 외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수가 5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스페인 정부가 봉쇄 조처 완화 중 하나로 외출을 허용했습니다. 40일이 넘는 감옥 아닌 감옥 생활에 지친 14살 이하 어린이에 한해 하루 한 차례 반경 1km 내에서 외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Sí, que se acabe esto de la cuarentena y que podamos ir al cole con mis amigos y que podamos salir. 누적 확진자 수에서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이탈리아도 봉쇄 조처의 점진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출 제한령 속에 2달 가까이 사실상 가택연금 생활을 해온 이탈리아 국민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이동 여행의 자유가 허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구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27일 봉쇄 완화 일정과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페루에서 경찰관의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페루 가스톤 로드리게스 내무장관은 지금까지 페루 전역에서 17명의 경찰관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수도 리마의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디나 통신은 경찰이 거리에서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군대 내 군용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 화재는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 내린 직후에 발생해 습기로 인한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비 내린 뒤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 포천 군부대 창고 화재 영상입니다. 폭탄 터지는 듯 커다란 폭발음이 인근 마을까지 울립니다.
12월에는 세종시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대형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8월에는 대전에 있는 군수지원단 창고에서, 10월에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불이 났습니다. 창고 4곳에는 모두 새 군용 리튬 1차 전지나 폐전지가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화재 당시 모두 비가 내렸거나 비가 온 직후였습니다. 비 내린 날 군용전지 보관 창고가 폭발한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입수한 대전 군수지원단 창고 화재 조사 보고서에 단서가 있습니다. 불은 폐 리튬 전지에서 시작됐고 창고는 빗물 유입이 가능한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속성 물질의 물과 접촉, 그래서 리튬이 그때 내렸던 빗물이랑 발열 반응을 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민간에서 쓰는 일반 전지와는 다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보고서를 보면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의 특성은 같지만 군사작전에 쓸 수 있도록 출력 전압이 일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수명이 깁니다.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가스가 생성돼 내부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면서 폭발 위험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리튬의 특성상 습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물에 닿으면 폭발을 해버려요. 일반 휴대전화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그 군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전자 무기에만 썼었어요. 제한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자체 폭발하거나 충격으로 깨져 리튬이 외부로 노출됐고 이후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 보입니다. YTN 관성입니다. 군용전지 보관창고 화재 가운데 육군 종합보급창에서 난 불은 피해 규모가 2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합니다. 특히 새 군용전지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커서 제품 자체의 문제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의심됩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해 12월 30일 밤 육군 군수사령부 창고에 쌓여있던 군용 리튬 1차 전지가 연쇄 폭발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10km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 단지까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1800제곱미터 면적 대형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새 군용 리튬 1차 전지와 의약품이 타 무려 24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무전기 등에 쓰이는 군용 전지로 100톤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십만 개에 이르는 몇 년치 군용 전지가 하룻밤에 사라진 셈입니다. 육군이 장병 독감 치료를 위해 보관 중이던 타미플루도 대부분 타버리면서 군 병원에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에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하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인들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네. 항바이러스제 한 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군이 2달 가까이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원인 미상. 그러나 군용 리튬 1차 전지 폭발로 볼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발화 지점은 창고 내부. 예, 창고 내부인 건 확실합니다. 의약품이랑 배터리랑 같이 있었던 창고입니다. 창고는 자동화 기능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시설 노후에 따른 누전 등 다른 가능성은 적습니다. 리튬 배터리 가능성은 큰가요? 배제할 수 있냐 없냐로 말씀한다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부 압력이 높은 폐전지가 아니라 새 리튬 1차 전지가 폭발했다면 제품 자체의 결함이거나 군의 관리 부실 가능성이 큽니다. 함부로 던져서 깨지거나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새 전지라도 폭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의 에너지가 폭출되는 거예요. 패키징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외부의 수분의 유입도 없이 단락이 돼서 그 발화나 폭발로 가거나 아니면 패키징이 망가져서 그쪽으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현재 육군이 보유 중인 리튬 1차 전지는 75만 개. 폭발 위험은 없는지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화학물질은 우리 산업에서 꼭 필요하지만
누출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화학물질 사고 중에서도 황산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에서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